디도는 헬라 사람, 즉 그리스 사람이랍니다. 그리스 사람.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인 거죠. 그가 이방인인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예,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요. 디도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네가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읽어보면요. 상당히 이 갈라디아서도 이 책하고도 너무 흡사합니다. 이 디도서하고요. 정통 유대인들이 디도를요.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강제로 할례를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네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게 그리낌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할례를 시키려고 하는데 너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이 할례하고 절기가 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이슈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딱 정리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 아멘. 예,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할례,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가 이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나타나는 회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5장의 이 내용이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사도 바울과 이 할례해야 된다는 이 파들과 예루살렘에서 왔던 이 본점에서 왔던 이 친구들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 분쟁을 좀 해결해 달라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공의회로 다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 공회의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공회의를 통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되는 이 중요한 분수령이 됐던 사건이 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 사건 때에 이 사도 바울하고 디도가 왔는데 디도를 갖다 이때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바로 할례를 강제로 시키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5절에 보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예루살렘에 디도를 데려갔을 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는 말로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딱 왔는데, 지금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걸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플러스 알파 한다라는 거.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할 때 뭔가 윤리적인 거, 자꾸 유교의 어떤 몸에 많이 배어 있는 분들한테 신앙을 잘못 저주받으면요, 꼭 그 복음 외에 플러스 알파를 더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는 철저하게 배제를 한다는 거죠. 자, 그들에게 우리가 한 시도나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뭔가 보세요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받는 구원. 그걸 이해하시고 그런 배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하고 디도서에는요, 교회 안에 비슷한 거짓 교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하고 디도서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두 가지 책 모두 다 책 서두에 뭘 강조하고 있냐 하면요, 사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자, 보십시오. 디도서에도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바울이
사도라고 이거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계속 사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그 당시에 바울은요, 이 사람 사도 아니야 라고 그런 엄청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사도라고 명칭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에게만 사도라는 명칭을 해줍니다. 사도라는 명칭이 무엇이냐면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런데 이 사도라는 이 뜻 자체가, 근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12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을 앞에 지금 제가 방금 사도 바울이라는 말을 쓸까요? 어디서 봤을까요? 예수님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네 번째 디도와 디모데는요,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와 디모데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가 거의 많은 부분이 흡사합니다. 당연히 목회 서신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계속 건강과 강건함을 얘기하지만요, 디도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아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디도는요, 좀 더 건강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됩니다. 누구에 비해서? 디모데에 비해서는 조금 추측이 되는 거죠. 건강할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디도는 성격상 디모데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활달하고 추진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여러분 사역을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디모데는 소심하고 조금 유약한 면은 좀 있었지만요, 반대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에 능통해서 말씀으로 든든하게 에베소 교회를요 막 세워 나갔습니다. 디모데는요, 디도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사역의 열매를요 맺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좀 나와 다르면요, 여러분 나와 다를 때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반응을 할까요? 그게 그 사람 매력이야 라고 여러분 말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와서 그 집사 말이야, 너무 진짜 교회에서 너무 나댄단 말이야,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그 사람은 존재감이 너무 없어,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하면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그게 그 사람의 매력이야 라고 계속 이렇게 이 말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 아주 유니크하게 지었습니다. 유니크하게, 개성 있게 다르게 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다르면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교회는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디도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떤 사람으로 편중되어 있으면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전부 디도 같은 사람만 있어가지고 막 활달해가지고 막 매일 막 교회 막 들썩들썩거리면 그것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디도 같기만 했어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또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해야 되는 다양성을 통해서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에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이 두 제자도 참 다양한 부분 정말 다르다라는 거죠. 구약의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보십시오. 너무 성격이 다르거든요.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도 말을 했다시피 정말 한 사람은 정말 와일드한 스타일이잖아요. 느헤미야는요, 막 머리 쳐잡고 막 흔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에스라는요, 막 피해줄까봐 자기를 이렇게 가슴 치고 막 가슴 아파하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연합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 회복과 성벽 회복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잖아요. 성격이 다른 게 너무 좋은 겁니다. 부부도 그렇고요. 다르면 다를수록 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레데는 어떤 곳인가? 자, 지금부터 이제 놀라운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레데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이 세계사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에게 문명입니다. 에게 문명. 나중에 지도를 보면요, 이 크레타 섬은요, 에게해와 지중해를 중간에 딱 연결을 해주는 그 어떤 이렇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섬입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 밑에는
지중해가 되고요. 크레타 섬 위에는요, 에게해가 되고요. 에게해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흑해라고 있어요. 흑해가 되고, 그 세 개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문명이 탄생하기 전에 이전의 문명을 무슨 문명이라냐면요, 에게 문명이라고 합니다. 에게 문명 이후에 이제 그리스 문명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고대 그리스 문명과 연속성을 갖는 에게 문명은요, 그리스 본토 아래에 있는 이 크레타 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은 굉장히 여러분, 이 그리스 로마 그 문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우스가 여기서 태어나거든요. 그 왕 중의 왕,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의 탑 오브 탑 제우스라는 그 신화가 이 크레타 섬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게해에는 484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섬이 크레타 섬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에는 5번째로 큰 섬이면서 지중해 전체로 보면요, 5번째로 큰 섬이고 제주도의 한 4.5배 정도 크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의과대학 가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사람이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잖아요. 의대에 들어가면 히포크라테스가 병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크레타로 가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크레타는요, 이 힐링, 치유와 힐링의 어떤 섬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하시죠. 저 보세요. 너무 좋죠? 한번 가고 싶죠? 샤라라라랄라 난 좋아. 예, 옛날에 포카리 스웨트 이런 거 찍는 느낌이 나는 데죠. 예, 그만큼 크레타는요,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을 바탕으로 크레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포도, 올리브, 치즈, 허브 등의 그 작물들을 재배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축들을 이제 길렀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요, 막 각종 해산물들을 잡아 올렸습니다. 너무너무 진짜 모든 음식들을 여기서 다 맛볼 수 있는 진짜 맛의 향연입니다, 정말. 이러한 농업과 어업이 번성하자 인구도 함께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인구가 늘어나면 식량도 많이 필요한 법인데 아무래도 이 섬이다 보니까요, 경작지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결국 크레타인들은 무역을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배를 건조하고 항해술을 발달시켜서 이제 중개 무역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지정학상 이 소아시아와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 반도의 중간에 있어가지고 중개 무역을 하기에는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무역을 시작한 후에 얼마 안 가서 이제 크레타 섬의 경제 상황은요, 눈에 띄게 막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부자가 된다라는 거죠. 물론 경제만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의 그 선진 문명이 유럽으로 전해지는 길목에 있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 여기저기서 거치고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합니다. 이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예술력까지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굉장히 이제 막 급성장을 이룹니다. 자, 크레타인들은 청동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도구와 무기를 이렇게 만듭니다. 거울, 당금 이런 걸 만들죠. 그리고 아름답고 우아한 기금속, 술잔, 도자기 등도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 품목도 다양해지고 그들의 물건을 찾는 지역 또한 많아졌습니다. 한마디로 크레타라는 그 명품 브랜드, 하나의 브랜드가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보세요. 기금속이라든지 황소머리 술잔이라든지 도자기, 영화에 보면 막 어떤 왕이 막 황소머리 술잔을 막 마시는, 이게 다 어디서 봤다? 이 크레타에서 만들어서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자기 기술도 그 당시는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은 전 세계에 몇 개 안 됩니다. 한국도 그 당시에 여러분이 굉장히 유명한 도자기 공들, 일본이 왜 급성장했냐면요, 한국에 있는 도자기 공들을 다 잡아가서 그런 거예요. 임진왜란 때 그렇게 된 겁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자기의 가격은요, 대단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